자, 우리가 지금 3.5절 점성 유치역학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터빈의 터빈의 출력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 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오일러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거에 앞서서 방금 전에 얘기한 리프트 포스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양력이 발생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에어포일의 양력을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양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순환이라는 값부터 먼저 나와요. 순환이라고 하는 거 감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선적분이죠. 이 단일 어떤 곡선, DS는 어떤 곡선인데요. 이 C가 닫힌 곡선인데요. 이 닫힌 곡선 내에서 속도하고요. 그 다음에 닫힌 곡선, 닫힌 곡선 내에 작은 미소 선분 요소에 대한 이 내적이죠. 이 덧 프로덕트를 취해서 전체 닫힌 곡선으로 적분해준 그거가 보통 우리가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닫힌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때의 그 속도 성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각 위치별로 뭐 이 위치에 따른 속도 성분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위치에 대한 속도 성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DS는 당연히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 라인을 따라가는 이만큼이 DS, 여기 DS니까요. 예를 들어서 인티그레이션, 이게 지금 전체가 폐곡선이다. C죠. 폐곡선 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속도의 지금 도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 벡터, 이 속도 성분의 벡터하고 DS의 속도 성분 벡터는 이래요. 이거 두 개 다 벡터예요. 두 개 다 벡터인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속도 성분의 이 폐곡선 성분만큼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니까 그만큼을 곱해가지고 싹 더한 속도 성분하고 폐곡선 내에 있는 이 폐곡선 방향으로의 이 벡터를 곱해서 내적을 해준 이걸 우리가 이 감마다,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양력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이때 양력은 여기 보통 밀도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하고 방금 구한 이 순환, 이 감마, 서큘레이션 값을 곱해가지고 양력을 구한다.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러, 유, 감마. 우리 책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원통에서 이 원통이 받는 리프트 포스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책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마그너스 이펙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통 주변에 유체가 흘러갈 때 이 원통이 받는 리프트 포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합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원통의 앞 D가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유동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리프트 포스가 없죠.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서큘레이션, 방금 얘기한 서큘레이션 항을 더해줘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속도가 상쇄되고요. 이 부분은 속도가 더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여기는 속도가 상쇄됨으로써 압력이 높아지게 돼가지고 리프트 포스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얘는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전체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원통은 어때요? 가만히 있는 원통은 리프트 포스가 작용하지 않죠. 뭐 야구공처럼 이렇게 커브공을 던질 때 이 공이 회전을 하고 있으면 이 공이 회전하는 이 서큘레이션 성분하고 공 주변으로 흘러가는 서로 대칭인 유동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리프트 포스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리프트 포스는 밀도에다가 속도에다가 이 서큘레이션 값을 곱한 값이랑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를 에어포일에 적용을 하면 리프트 포스는 러, 유, 감마, L. 여기서 L은 이게 에어포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에어포일, 비행기 날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에어포일이라고 하면 이 비행기 날개의 길이 이게 바로 L이에요. 날개 길이가 L이고요.
이거는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파이에다가 u제곱 LW, W는 폭이에요. 아까 앵글 오브 어택 설명할 때 비행기 날개 단면에 앞부분과 끝부분을 서로 연결한 이 라인이 있었죠. 그 라인의 폭, 그게 바로 위드스예요. 그래서 LW 사인 알파. 알파는 어택 앵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비행기 에어포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파 값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위드스는 이 브레이드의 앞과 뒤를 연결한 그 랭스 폭, 그걸 W라고 하는데 그 길이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제 오일러 터빈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터빈에 가해진 톡은 각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렇죠. 이 힘은 이 직선 선형 운동량의 변화는 힘과 마찬가지로 각 운동량의 변화는 토크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운동량의 변화는 러하고 Q는 이거는 질량이죠. 이 질량유량이죠. 질량유량 곱하기 랭스에다가 그 랭스의 수직성분 그리고 그 랭스에다가 랭스의 수직성분만큼을 빼준 그만큼을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토크에다가 이 오메가, 이 회전하는 터빈의 속도 오메가를 그 각속도죠.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파워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파워는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를 곱한 거죠. 그래서 러q 오메가 곱하기 r한 vt1 곱하기 빼기 r2 vt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t1을 이 블레이드에 들어오는 유체 사이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Q1 코사인 베타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선 속도 VT2는 Q2 코사인 베타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Q는 절대 속도예요. 보통 이제 터빈에서는 절대 속도하고 상대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Q는 절대 속도다. 그리고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터빈 블레이드 입구에서의 이 접선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T2는 터빈 블레이드를 빠져나가는 유체의 접선 속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빈에 가해지는 힘은 터빈 입구로 들어오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 에너지에서 터빈으로 빠져나가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 에너지를 빼준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이 블레이드를 돌리는 힘은 그때의 접선 속도, 블레이드의 접선 방향의 성분만이 터빈을 돌리는데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Q1은 터빈 블레이드로 들어오는 절대 속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Q2는 터빈 블레이드를 빠져나가는 이게 지금 터빈 블레이드예요. 이게 이렇게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터빈 블레이드가 있고요. 터빈 블레이드를 여기 중심축이죠. 터빈이 돌아가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터빈 블레이드 바깥쪽까지의 거리를 R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 블레이드 출구 쪽에서 중심축에서 터빈 블레이드까지 거리를 R2라고 하면 이 터빈 블레이드로 Q1이라고 하는 절대 속도의 방향으로 이 터빈 블레이드를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터빈 블레이드하고 이 축 사이의 수직성분, 이게 접선 방향이죠. 이 Q1의 접선 방향의 성분만큼만 실제 터빈을 돌리는데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빈 블레이드 입구로 들어오는 절대 속도의 방향과 중심축부터 블레이드 바깥쪽까지 연결한 선의 수직한 성분, 그 수직한 성분의 속도 성분 Q1 코사인 베타1이 바로 VT1이 되고 그걸 대입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빈 블레이드 이거는 이제 출구 쪽이죠. 터빈 블레이드 출구 쪽에 있는 하고 이 터빈 블레이드하고 중심축하고 연결한 성분의 수직 성분 Q2가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터빈 블레이드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방향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접선 성분, 이게 접선 성분이죠. 그리고
이 터빈 블레이드의 그 이 Q2하고요. Q2하고 터빈 블레이드 출구로 나가는 절대 속도하고 그 다음에 터빈 블레이드의 접선 방향이랑 이루는 각도가 베타 2인데요. 그래서 Q2에다 코사인 베타 2 이게 지금 이게 베타 2죠. 이게 베타 2예요. 그래서 코사인 Q2 베타 2만큼이 이제 접선 방향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여러분들이 이 파워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설명이 조금 장황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거고 미리 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큰 그림도 있어요. 이것보다 조금 큰 그림들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베타 2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여기가 베타 1이고요. 안 블레이드 출구 블레이드 있고 접선 방향의 속도 성분 이렇게 해서 오일러 공식이 나오니까 오일러 공식까지 꼭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그래서 3장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여러분 3장 내용 특히 유체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용어들이 유체에 관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풍력 터빈이라든가 우리가 수력 터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일러 터빈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일러 터빈 방정식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양력이라든가 항력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3장을 통해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